반갑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미야자키 모야오에 미야자키 하야오죠. 하야오의 마사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원래는 그 아이맥스로 그 울산에서 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이렇게저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떠버려가지고 이게 보면 너무 기다려야 돼서 어정쩡해서 그냥 그 가까운 데서 봤는데 그 인물들을 계속 쫓아갔어요. 누가 누구고 이런 것들 그런 건데 막 일부에서는 그 에브리띵 머신 그 All at Once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그 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더 보고 한번 또 비교를 그걸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뭐 망작이다, 너무 힘이 들어갔다, 아니면 괜찮다, 팬심으로 본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지브리의 그게 그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긴 좋아하죠. 옛날에 뭐 그 생과 치히로도 보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보고 그랬는데 은근히 그 하야오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오는 그 남주들이 그걸 하죠. 남주들이 그 첫사랑인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 여성분들 또 그 특히나 그 하울은 진짜 완전 성우조차 존잘남이니까. 근데 그냥 뭐 대략 좀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불거지고 엄청 그거 하고 있는 시기에 한 소년이 이제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갑자기 불이 나면서 맞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이 한 초중반부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군가 뭐 잘못했나요? 거기 불이 나서 병원으로 주인공이 마이토가 뛰어가는 장면에서 와, 어떻게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장면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3D가 분명히 아닌데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하면서 다 그 손으로 다 그렸다고 해요. 이거를 그게 느낌이 내가 이 불길에 같이 그 친구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가는 이 느낌도 엄청 좋았는데 불길을 뛰어가는 느낌도 좋았고 이 질감 때문에 저는 2X 스크린 그거에서 봤는데 불이 이글거리는 그 질감 때문에 마치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고기 구우면 연기 나면서 열기가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스크린의 질감을 그렇게 표현해서 내 살갗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엄청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불이 되어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빠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도쿄에서 시외로 오는데 엄마의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의 고향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본인의 아내의 고향, 그러니까 주인공 마이토의 엄마네 고향으로 요양 비슷하게 그 피신까지는 아닌데 넘어와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게 돼요. 그 아빠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근데 또 생뚱맞다 해야 되나? 근데 생뚱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갑자기 새엄마가 생기는데 새엄마가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마이토의 엄마의 동생이 새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아빠랑, 마이토의 아빠랑. 근데 거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왜 생뚱맞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데 제가 뭐 이게 루머 카더라 수 있지만
옛날에 그 뭐야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뭐 왕족이 사촌끼리 결혼하나 아무튼 그런 사촌끼리도 근친 비슷하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애인이 있어, 둘이 사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일 때 여자친구를 이제 그 뭐랄까 친구에게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와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성경에도 보면은 이 그 형이 죽었을 때 뭐 동생이 아내를 이렇게 맞이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맞이를 하면서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되는데, 도쿄에서 이렇게 넘어온 애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텃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첫날 학교를 가서 귀가를 하면, 그리고 애들은 다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신식 그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대한 질투일 수도 있겠고, 게다가 다른 애들은 다 노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걔 혼자 그냥 집에 가는 모습이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애기 동급생들이. 그런데 이 마이토가 집에 돌아가면서 집단으로 이제 이 구타를 당하죠. 린치를 당하는데, 그냥 좀 흠신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야. 그냥 투닥투닥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맞았는데, 맞았는데 자기가 이제 짱돌을 들고 오른쪽 이제 옆통수를 콱 자기가 찍어요. 그래서 피가 왈칵 엄청 많이 쏟아져요. 피가 진짜 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피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걸 부둥켜 안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케어를 받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그것도 온갖 그 지브리 그 하야오의 그 레퍼런스라 해야 되나, 메타포라 해야 되나, 이런 장치들이, 요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한 7명 있대요. 그러니까 7명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막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케어를 하는데, 첫날부터도 그걸 만나요. 외가리를 만나는데, 이 외가리가 계속 엄청 위협하는 것 같으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그 시비를 걸고 말도 직접 해요. 일본어로 소통을 하죠. 그래서 뭐 엄마가 안 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외가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집 주변에 옛 집터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 좀 고조 증조 할아버지가 만든 집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그 새엄마죠. 이제 그 마이토의 엄마의 동생, 그 새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새엄마가 아무튼 외가리야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를 위급에서 도와주는데, 아무튼 새엄마가 이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아파서 몸도 눕게 돼요. 마이토도 아프고 얘도 아프게 된 건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새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는데, 얘가 그 새엄마가 마이토를 구하는 거를 활로 구해주는데, 나도 활로 좀 이걸 해야 되겠다, 내 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근데 화살을 만들었는데, 화살에 보통 깃대가 있잖아요. 화살에 그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이 흐느적거리면서 원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리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 화살 촉 끝으로 좀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데, 그게 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새엄마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새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새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그 성에 가는 길이 뒷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이제 그 외가리가 엄마를 보여준다고 계속 유혹을 했는데, 실제로 엄마를 보여줬지만 엄마는 가짜였어요. 그 물로 만든 더미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 가상의 그 소환체 같은 그런, 가상은 아니고 소환체였던 그런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 마이토가 그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새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토의 엄마가 같은 엄마일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긴 아닌가 본데. 그래서 엄마가 없어지고, 그 다음 그 엄마가 이제 소환물이니까 물로 흐느적거리면서 없어졌는데, 이 외가리가 그 엄마와 그 마이토를 따라간 할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가요. 할머니를 데리고 그 할머니를 이제 현실 세계 아래에 있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건물을 하나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증조 할아버지가 애초에 아예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그 운석이 떨어졌는데, 거기를 감추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서가같이 자기의 이제 휴식 장소 또는 자기 연구 장소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할아버지도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도 없어졌는데 마이토의 엄마도 10살인가 때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1년 후에. 그러면 또 마이토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면 사람이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는 장소였던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로 가게 됐는데, 그 사후세계에 갔더니 할머니는 없어지고 그 마이토만 가게 됐는데, 마이토가 그 떨어진 장소에 어떤 금문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허술해 보이는 금문인데 금으로 된 문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나에게 뭐 배우면 죽는다, 약간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펠리컨들이 막 와가지고 바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온 거야. 와갖고 밀쳐갖고 결국에 그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 펠리컨들도 거기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으로 들어가갖고 거기를 하게 됐는데, 그 금문으로 들어가서 위기에 처한 마이토를 구해주는 게 어떤 여성인데, 그 여성이 마이토와 같이 들어가게 된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었던 건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는 식량이 물고기로만 이제 이루어지는가 봐요. 딴 거는 먹을 게 없는가 봐. 근데 그거를 먹는 게, 거기가 좀 약간 사후세계랑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인데, 그 사후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약간 그 가오나시 같은 느낌의 흐릿한 검은색의 그림자 같은 형체로 있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모자를 쓰고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살생할 수 없어요. 살생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할머니만, 내 이름을 모르겠어, 그 할머니만 살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살생을 하고 그거를 보여줘요. 그 이제 또 마이토한테 하라고 같이 죽였어.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서 이제 내장 같은 거를 거기에 또 내 이름을 좀 잘 못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흰 동그랗게 생긴 그 약간 천사라 해야 되나, 그 또 정령이라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 막 그 내장을 먹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는데 그 밤중에 이제 걔네들이 올라갈 시기가 된 거예요. 성체가 된 애들은 이제 내장을 먹고 커서 올라가고, 애기들은 그 정령의 애기들은 그걸 보면서 지켜보고 응원을 하는데, 성인이 된 애들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걔네들이 올라가서 사람이 되는데, 올라가는 모습 보면 DNA 염기, 그런 과학에 보면 나선형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DNA가 이렇게 그 돌돌돌돌 말려갖고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기둥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아무튼 DNA 그 나선형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생긴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걔네들이 올라가서 사람이 된대요. 한 명의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다 그 정령들이 사람이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된대요. 근데 걔네들을 먹기 위해서 펠리컨들이 날린 거예요. 걔네들을 먹는 게 펠리칸인 거예요. 펠리칸을 먹는데, 펠리칸이 걔네들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힘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불의 정령이에요. 불의 정령이 나타나서 걔네들을 이제 태워서 죽여요. 죽이고 정령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고 희미는 또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늙은 외가리 하나가 뭐 너네들은 어떻고 저떻고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일침 같은, 꼰대가 하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침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 명령 쪽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은 아무튼 제안하고 약간 한심해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 때는 안 이랬다 근데 너네는 뭐 그러냐, 이런 느낌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가리가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외가리가 그 마히토를 데리고 그 새엄마 있는데 가자고 계속 꼬셔요. 근데 이 꼬시는 이유가, 아무튼 꼬셔서 이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여정에 희미를 다시 만나가지고, 희미를 만나는데 펠리컨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집단이 잘 형성돼 있고 조금 더 지능이 높은 그룹이 앵무새예요. 앵무새인데 역시나 얘네들도 그 펠리컨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펠리컨은 정령, 조그만한 동그란 정령을 먹고 앵무새는 사람까지 먹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그 마이토를 먹으려고 하는데, 마이토가 이제 새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새엄마는 어떻게 했냐니까, 애기가 있는 사람은 안 먹는데 뭐 약간 자기들끼리 또 룰이 있는가 봐. 그래서 새엄마를 이제 그 찾으러 가게 되는데, 이렇게 또 희미가 와서 도와줘서 새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러 가서 아무튼 여차저차 해갖고 보러 가게 되는데, 보러 가는 길에 이제 앵무새 군단한테 계속 위협을 받고 그러는데, 이 앵무새 군단에 있는 아무튼 그 앵무새 군단들이 있는데, 엄마를 보러 가는 길에 이제 그 사후세계가 있죠. 사후세계가 있으면은 엄마로 보러 가는 중간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어떤 게 있냐면 원하는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차원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어떤 거냐고 생각하면 되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보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보면 어디로든 문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이 색깔별로 돌려서 여기 하면 정쟁구역을 하고, 여기로 가면 뭐 A 구역으로 A 진영으로 가고 B 진영으로 가가지고, 하울이 여기도 편들고 여기도 편들고 해서 약간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그게 안 되는데, 아무튼 미안해요. 그런 아무튼 문이 있는데, 이거는 번호가 다 있는데 그 시대마다 다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하나 딱 여니까 그 마이토의 시대로 갈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마이토를 발견하고 아무튼 그 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건데,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엄마를 찾으러 갔더니 엄마가 아기를 낳기 싫어한대. 이건 왠지는 모르겠어. 아기를 낳기 싫어해서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희미가 그 엄마를 데려오지 못하고 그거를 아무튼 위험해서 구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토가 가는 길에 이 외가리가 또 결국에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유라기보다는 이 흐름이 결국에는 이 사후세계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 사후세계의 지도자가 고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또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세계의 운영권을 마이토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계약을 이제 운석이 떨어지고 그걸 발견해서 할아버지가 들어가게 됐죠. 아마 어떤 할아버지가 그 책을 계속 읽고 거기에 에너지를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중심 돌이 있어요. 가장 능력을 부여하게 해주는 돌이 있는데, 그 돌과 계약하기를 이제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다음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이라기보단, 정권일 수 있지.
다음 권력을 받을 수 있는 걸 계약을 했는데 그 마이또한테 다음을 연결해 달라 이야기를 해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마이또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근데 마이또는 다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해. 왜냐하면 그 엄마를 데리고 새엄마를 데리고 아빠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또 새엄마한테는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좀 약간 불편했는데 그 엄마가 남긴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그 책이 실제로 있는 책이래요. 그리고 그 책이 극 중에 나오는데,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페이지나 이런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살렸는가 봐.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새엄마에 대한 그 애정이나 이런 가족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느끼게 됐나 봐요, 그 마이또가.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가게 됐는데, 아무튼 엄마를 안 가려고 하고 그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앵무새 집단이 가장 강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가장 그 권력이 펠리칸보다 더 높다고 했죠. 근데 앵무새 중에서 대왕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가 체제를 뒤엎으려고 해요.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좀 이제 끝물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잡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희미를 제물로 바쳐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희미가 마이또의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 희미는, 그러니까 그 마이또의 엄마가 10살 정도 됐을 때 한번 사라졌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차원 안에 지금 희미가 들어와 있고, 그 4, 5세에 아직 있는 상태에 마이또가 들어오게 돼서 희미를 만났고, 희미가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걸 이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 13개의 탑이 있는데, 13개의 도형이 있는데 그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탄탄하게 쌓을 수도 있고 그냥 지멋대로 쌓을 수도 있는데, 그 쌓는 거를 계속 이제 할아버지가 마이또에게 종용을 하지만 그걸 마이또는 안 하려고 하고, 답답한 그 앵무새 국왕이 마이또를 그냥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그 탑을 자기가 쌓아서 자기가 그거를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지 맘대로 버벅버벅 싸워가지고 그걸 쌓는데 무너지면서 세상이 같이 그 4, 5세계가 무너지게 돼버려요. 왜냐면 아마 계약이 위반이니까 그 계약이 위배된 거에 대한 그 처벌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세계가 붕괴가 되고, 결국에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이또와 그 다음에 희미, 엄마, 그리고 그 새엄마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 거죠. 거기 세계에서 나오게 되면서 각자의 시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젊은 할머니는 그 이제 희미와 같이 돌아가게 되고, 마이또와 엄마는 외가리와 마이또와 엄마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그 희미가 돌아가면서 마이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또야, 이게 마이또가 힘이 너가 다시 돌아가서 내 엄마가 되면 너는 불타 죽는다. 근데 그 희미는 괜찮다. 나는 이제 죽어도 너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서 불이 되는 게 더 좋다. 이거 마침 그런 느낌이었죠.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엄마, 약간 그런 느낌의 대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억지일 수도 있는데, 나 몇 차 세계대전인지 모르겠지만 태평양 정쟁, 거기에서 태평양 정쟁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습하고 가미가제 공격을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아마 일본이 그런 전사들의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평론가는 희미의 불꽃을 원자 폭탄, 약간 요런 거, 재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했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걸 숭배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바다가 되면서도 이렇게 죽음으로써 승화해도 그걸 견뎌내는 거를 봤을 때 가미가제를 좀 표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헤어지면서 돌아가고, 마이또는 와 애기가
이제 2년 후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면서 동생은 태어나고 동생이 한 2살 3살 정도 되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하야오의 모든 게 다 하야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그 모든 게 다 하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브리를 지탱해온 하야오를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까지 계속 지브리를 운영해오고 지켜오고 해왔던 사람이 하야오인데 하야오 아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완전 개빡쳐가지고 엄청 깠대요. 하야오가 아들의 작품을. 근데 아들은 건축을 하다가 영화로 넘어왔으니까 뭐 대를 이으려고 넘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빠가 워낙 완벽주의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런 타입인가 봐요. 그 하야오가. 그래서 엄청 깠다는데 그게 아들이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까지 않았냐. 그리고 또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남들의 그게 대한 못 받쳐주고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야오는 이제 자기의 위태로운 이 성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의 그냥 포스트 하야오가 다들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음 하야오.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나를 따라와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제2의 하야오가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씬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야 된다. 제2의 박찬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박찬욱이 돼야 되고 봉준호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또 지금 잘 나가는 그 제가 좋게 봤던 영화 박찬욱 감독의 키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감독 엄태웅 형 그런 느낌 그런 제2의 그렇긴 하지만 자기 스타일을 살려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고 그 다음 마이토가 그 질투심 유발이나 아니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딱 그걸 하고 또는 그 상황이 너무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자해를 하면서 어리광 부리는 걸 수도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약간 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기가 짱돌로 자기를 찍은 게 저승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 그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 젊은 시절에 그 사람도 늪지대랑 그때는 싸워서 그걸 했던지 아니면 뭐 통과 의뢰 같은 것들 그 입장권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후 세계와 그 다음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숙명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같은 평론가예요. 계속 어떤 평론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이토의 동생이 2살로 나오는데 그 마이토 동생이 어쩌면 그 하야오를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모두가 하야오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하야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워낙 이게 그 자기들의 이 사람은 나를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나랑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대사로 쓴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야오는 크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가 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는 대로 뭐 쓰는 걸 수도 있는데 과민 반응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좀 뭔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무게감이 실려 있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거나 이런 것들 막 사사삭 기어가고 이런 단순한 걸음 말고 격한 움직임 같은 거 기어 올라가고 처음에 그 마이토가 계단을 기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엑소시스트를 또 그 오마주한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그런 격한 움직임에 대한 신경 쓰는 디테일이랄까 과함이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뭔가 눈이 가게 하는 그러면서도 와 애니에서 이런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고 약간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느끼게 됐고 아무튼 뭐 저는 또 아쉬웠던 점은 하나 그냥 그 잡설로 이야기한다면 외가리가 엄청 멋있게 나왔는데 그 포스터의 외가리는 엄청 멋있었는데
그게 나오는 외가리는 엄청 못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얼굴도 뭐 좀 기괴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뭐 나쁘지 그냥 그 진짜로 만약에 지브리에 관심 없고 이거 신작인데 궁금하다 이런 사람은 조금 꺼려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 지인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좀 약간 좀 아무튼 좀 쇼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그 하야오 영화를 보고 그 보이즈 어프레이드의 느낌이 나는 쇼킹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좀 약간의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 또 새를 좀 약간 나쁜 쪽으로 좀 표현한 아니면은 물고기를 이거 너 까먹어서 그냥 내 표현을 못하겠어. 아무튼 지브리를 좋아하고 하야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보기 싫으면 그냥 OTT로 나오면 보시라.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좋고 맞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이것도 역시나 그 평론가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갈라파고스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문화나 세대나 그런 국가들이 고립화되면서 쇠퇴하는 그런 느낌을 했는데 그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숲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갈라파고스를 가면 저런 느낌일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고립화 또는 그 지금 세대들에 대한 고립화 같은 거를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본 건 그렇게 표현한 건가 아니면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더 갈라파고스화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또 너무 좀 주저리 이야기 많고 좀 이해 안 되게 그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일단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바이.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